당시에는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사실 이런 얘기는 처음 하는 건데 당시에 효신이는 강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너무 확실했던 것 같아요. 난 좋은데 얘는 왜 다시 부르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내 최정상 보컬리스트들의 선생님, 노래를 가르치는 원종쌤 한원종입니다. 되게 잘해서 초대를 받았다기보다는 제가 작업하거나 가르쳤던 가수들이 너무 유명해져서 제가 덩달아 좀 유명해진 그런 느낌이라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계신 분이 바로 박효신 아닐까. 혼자 독립을 해서 자기만의 음악을 하기 바로 직전에 추억은 사랑을 닮아라는 음반 한 장을 같이 디렉을 하게 됐는데요. 이츠레이닝이라는 음반 자체에 제가 전체 디렉팅을 하면서 주연으로 넘어오게 되고 SG 워너비를 작업하게 되고 이승기 음반을 프로듀싱 하면서 굉장히 유명한 가수들이 저한테 디렉을 많이 받던 시절이어서 왠지 제가 디렉을 정말 잘 본다고 좀 과하게 소문이 나 있었던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노래를 음반에 좀 담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인정을 받아서 작업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때 이제 음반 프로듀서였던 황성재라는 프로듀서 가수가 너무 대단하고 노래를 잘하는 친구라 잘 꺼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2006년도 그 당시에는 정규 음반 시대여서 10곡 내외였기 때문에 그 녹음을 진짜 되게 오래 했었어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저는 그저 했던 일을 했을 뿐인데 지금의 박효신은 더 거대해진 상황이라 효신이가 더 잘 되고 있는 거를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얻어가는 느낌? 제가 오히려 감사하죠. 소속사 분쟁이 좀 있었을 때라 그늘져 있고 은둔형이었어요. 그래도 소년이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걱정이 하나도 없는 자기 관리를 잘하고 깔끔하고 또 옷 좋아하고 이런 친구여서 청담동에 굉장히 유명했던 카페에서 처음 만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너무 많아서 녹음할 때 너무 까다롭다, 너무 괴롭힌다.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만나서 사실은 처음에 이제 약간의 기싸움이 있었죠. 일단은 제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안에서 말을 들어야 되니까 한두 곡 작업할 때는 좀 나름 훅가시를 쓸데없는 박효신을 작업한다 그러면 괜히 박효신한테 잘 보이고 싶고 핑클 뭐 이런 친구들을 작업을 하게 되면 저도 그 당시엔 좀 신기할 수 있잖아요. 뭐 향수도 좀 뿌리고 가고 이랬던 시절이라 효신이한테 되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도 좀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너의 선생이야, 나는 너의 감독이야 뭐 이런 걸로 하고 싶었는지 초반에 그렇게 친하게 지내진 못했던 것 같고 한 곡, 두 곡이 두 곡, 세 곡이 되고 세 곡, 네 곡이 되면서 이제 서로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있고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또 얘기하게 될 때가 있고 되게 많이 솔직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작업 자체가. 그러면서 되게 많이 친하게 지냈죠. 정말 형제처럼 그때는 지냈던 것 같아요. 너무 신중하다. 3개월에 끝날 일을 6개월 걸릴 일이 1년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같이 작업하는 사람은 너무 힘들지만 나중에 결과물은 사실 진짜 좋거든요. 당시에는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사실 이런 얘기는 처음 하는 건데 당시에 효신이는 강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너무 확실했던 것 같아요. 난 좋은데 얘는 왜 다시 부르지? 어제 난 오케이 했던 거를 얘는 왜 또 나 몰래 와서 다시 녹음을 하고 있지? 내 귀엔 정말 똑같은데 뭐가 다르다고 요만큼을 다시 할까? 지금 생각해보면 자기 기준이 완벽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잘못됐어, 잘했어의 확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완벽하고 너무 잘하니까 8시간 동안 노래를 불러도 다 비슷해요. 또 효진이 작업하면 계속 다시 할 텐데 왜 다시 하는지를 모르게 될 거야. 한없이 기다려준? 그래, 어디 하고 싶을 대로 해봐라. 감수성이 너무 많아서 생각도 너무 많고 또 자기를 되게 괴롭히는 아이라 뭐 어떤 날은 6시에 녹음해서 다음날 아침 6시까지 녹음할 때도 있고 이틀을 새고 또 녹음을 뭐 24시간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효신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2000년대 중반에 젊고 전성기 박효신이라면 저도 그걸 유지하고 싶었고 지금 트렌드를 따라가고 싶었고 잘한다는 얘기를 더 듣고 싶고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의 박효신의 음악은 박효신의 삶 같잖아요. 어떤 노래는 마음속에 우주를 펼치고 있다거나 외로울 때 한없이 멍을 때린다거나 이런 노래도 많은데 그 당시에는 정말 처음 벌스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꾹꾹 눌러서 막 멋있고 엄청나게 막 테크닉과 뭐 고음과 이랬던 시대여서 그래서 생각해보면 저는 효신이를 정말 많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감정을 좀 추구하는 편이고 만들어진 소리, 누구를 흉내내는 뭐 멋있는 소리 이런 거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들리는 자연스러운 소리를 좋아해서 흉성은 좀 많이 빼자라고 얘기는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동경만 보더라도 또 그 매력이 있지만 너무 슬픔이 많은 노래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최대한 좀 없애보는 게 어떨까? 사람들이 너가 들려주는 직접적인 표현들, 그 다음에 정확한 가사 이런 것도 듣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 노래들은 그렇게 불러보는 게 어때? 라고 조언을 좀 많이 했던 거는 좀 기억이 나네요. 저는 사실 그 음반에서 1991년 찬바람이 불던 이 노래가 사실 엄마 얘기여서 이 노래만큼은 환상을 주지 말고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삶과 너가 살았던 삶을 노래에 최대한 좀 담아보는 게 어때? 라는 디렉션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는 감정을 정말 많이 넣었어야 됐었고 많이 울면서 불렀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효신이가 그렇게 부르는 게 맞았고요. 이제 그렇게 노래를 평생 할 수는 없잖아요. 본인도 성숙해지고 있고 삶도 변하고 있고 효신이가 정말 영리한 게 그냥 대중을 잘 보고 가는 것 같아요. 야생화는 제가 인정하는 박효신의 가장 FM, 가장 완벽한 적당히 감정도 많고 너무 뮤지컬적이지도 않은 앞으로 보컬 스타일이 어떻게 변할지를 몰랐지만 제가 야생화를 딱 들었을 때 제가 효신이한테 바랬던 효신이가 정말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는데 라는 느낌은 받았던 것 같아요. 보컬의 변화가 또 그렇게 많은 가수들이 많지도 않고 아직도 옛날 스타일을 못 버리고 지금까지 부르는 가수들이 사실 대부분인데 R&B와 소울을 부르는 가수가 클래식한 발라드를 통성으로 노래를 부르다가 어떤 음악으로 나를 표현할까를 방황을 하다가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야생화라는 노래를 시작으로 발성이 굉장히 노멀해지고 또 적당히 환상과 일상이 섞여있는 어떤 더 감상하기 좋은 노래들을 발표하기 시작하면서 공연을 자주 하는 뮤지컬 배우가 돼서 그렇게 변화무쌍한 가수가 있을까요? 작업을 할 때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할 수 있을까라는 가수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것만으로 굉장히 감사하고 벅차고 그 기억이 정말 평생 가거든요. 어찌 보면 열등감이 생길 때도 있는데 난 저 사람처럼 소리가 안 나올까? 효신이라는 가수를 어떠한 사람이 10곡 넘는 곡을 녹음실에서 거의 동고동락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정말 럭키한 것 같아요. 엄청난 영향을 좀 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소머리 미디움에 다 뭐든지 다 패했던 시절이라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이 빵 터지고 나서 이후에 SG 워너비, M2M, 먼데이 키즈 가수들의 의견은 전혀 제로, 제작자와 상업성이 거의 한 90% 이상이었을 때여서 무조건 울어야 돼, 무조건 높아야 돼, 가사가 그 집 앞에서 무릎 꿇어야 돼, 뭐 이랬던 시절이었던 건데 정말로 진짜 어느 누구나 다 유명해질 수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컨텐츠가 말도 못하게 대박날 수 있잖아요. 저는 음악도 그런 것 같거든요. 노래를 배우고 발성을 다듬어서 마치 이게 음악이야 이렇게 불러야 돼가 아니라 그냥 자기 목소리로 아니면 자기가 놀던 대로 그게 지금의 문화인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첫 콘서트를 하는 국민가수에서 이병찬이라는 가수 제가 이제 가르친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사실 노래를 안 배워도 될 정도로 많은 재능을 갖고 있는 아이지만 레슨을 거의 안 빠지고 와요. 이혜준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매우 재밌고 행복하게 작업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열심히 하는 그런 에너지 때문에 제가 하루가 너무 행복해지고 제가 선생님이지만 선생님을 만난 듯한 기분이 들 정도로 작업하고 있고 저는 먹고 살려고 살다 보니 꿈을 그렇게 많이 꾸고 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꿈꾸는 대로 인생이 되지를 않는 좀 현실적인 디렉터를 제가 해야 되겠다 해서 꿈을 꾸거나 공부를 해서 이런 케이스는 아니에요. 어찌하다 가다 보니 대형 기획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가수들하고 길게 음반을 녹음을 하기도 했었고 또 다양한 장르의 가수들을 좀 만나기도 했고 지금까지도 감사하게 좀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트레이너, 디렉터로만 알고 계시지만 제가 또 이제 코러스 세션을 진짜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먼데이 키즈 노래 이런 남자, SG 워너비의 뭐 죄와 벌, 보통날 가수를 제외한 목소리가 다 제가 했거든요. 건반 세션도 좀 했었고 딱히 정해진 대로 뭔가를 내가 해야 돼, 뭔가를 이뤄야 돼 보다는 이거 작업 재밌겠는데 하다 보니 벌써 20년이 넘었고 제자들이나 주 후배들한테 되게 많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무 꿈을 꾸지 않는 것도 좋아. 뭔가를 작은 거라도 해봐. 그러면 그 진동이 2개가 되고 3개가 돼 라고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느끼는 느낌들을 노래로 표현하는 게 진짜 음악이야. 이렇게 노래를 가르치는 사람이 좀 많지 않아서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시작을 해서 이제 사연을 받아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지금 올려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만의 보컬 트레이닝, 보컬 디렉팅 하는 모습들을 정말 좀 리얼하게 보실 수 있어서 원종쌤 채널에 많이 놀러와 주셔서 많은 응원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헤이데이 채널에서 초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너무너무 유익한 정보들이 많으니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사드리고요. 또 불러주시면 한 걸음에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